안녕하세요. 2학년 1반 학생들. 오늘부터 역사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온라인 수업은 이미 안내했듯이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진도가 나가요. 그리고 이번 수행평가는 오픈북이 아닌 그냥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원래도 열심히 수업은 들어야 되지만 더더욱 다른 때보다 더 성실하게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제는 늘 그렇듯 4시 반까지인데 우리 1반이 다른 반에 비해 진도가 지금 좀 느려요. 느려가지고 선생님이 이번 온라인 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많이 힘든 친구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그래도 나름 조절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보면 우리 1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무신정권 시기에 있었던 난들을 살펴보다가 끝이 났는데요. 자, 이 무신정권 시기에 신분제도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죠? 여러 가지로 이제 감시, 통제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백성에 대한 수탈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특히 성립기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난이 처음부터 백성을 중심으로 빵 터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힘 있는 사람들, 문신, 승려 혹은 무신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보당의 난, 귀법사의 난, 조이총의 난이라는 이러한 난들이 먼저 펼쳐지게 되고요. 이 과도기적 사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저항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성격을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학집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에는 이제 무신 정권에 대한 저항, 무신에게서 권력을 뺏어오려는 약간 반란적인 성격의 난이 많았다면 이제는 하층민들, 즉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회 자체를 바꿔보기 위한 일종의 밀란 형태의 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지도로 잘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 중에서도 꼭 2개,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을 거야. 여러분이 이번에 배우는 날 중에 반드시 꼭 2개의 나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무신정권 시기의 모든 사건을 다 잊어버려도 이 사건들만큼은 기억해라. 요걸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기 공주명학수의 난이라고 적혀있는 망이망소이의 난이라는 사건입니다. 망이망소이. 이름 왠지 비슷하죠? 둘이 형제예요. 이 망이망소이라는 형제가 공주명학소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형제인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어난 반란이에요. 그럼 왜 여기는 이렇게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먹고 살기가 힘드냐? 바로 여기 소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지역이 향, 부고, 소 할 때 그 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배경할 때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고려는 지방제도 자체가 그 지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죽은 주현 애들이 자기들이 수탈받는 걸 밑에다 떠넘기고요. 그럼 속군 속현도 밑에 떠넘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초창기에 많은 백성들이 수탈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향, 부곡, 소 이 지역이 가장 수탈이 심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저항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부곡소에 대한 과도한 수탈 때문에 일어난 지역인데 자, 이름에 공주명학소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 지역은 공주 지역에 위치한 소라는 거고요. 그래서 망이망소의 세력은 난을 일으키자마자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맨 처음 공주 지역을 장악합니다. 자, 근데 이 난이 초창기에 일어난 난이라는 거예요. 초창기란 얘기는 무신정권 입장에서 이렇게 농민 세력,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는 게 익숙하다, 익숙치 않다. 익숙하지 않은 거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자 그래서 제 시간에 진압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망이망소이세요. 그래서 그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낯들고 막 집에 있는 그냥 죽창 들고 막 이러고 일어난 밀란인데도 불구하고 무신정면이 제대로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 점령이어서 이제 주위 충청도 일대까지 밀란이 점차 확대되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백성을 진압할 때 당근과 채찍이 있으면 채찍이라는 수단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되니까 무신정변이 얘네한테 당근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지. 대체 니네는 뭐가 불만이기에 이렇게 난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망이망소이가 대답을 한 거야. 우리 지역이 유난히 다른 지역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왜? 향부곡소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관이 있었으면 좋겠어. 즉 자기들이 향부곡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뭘로 올라가고 싶다. 죽은 주형 같은 존재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보호받을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난을 멈추겠다. 그래서 무신정권이 어머 그거 어려운 일 아닌데 하면서 이 공주명학소라는 지역을 충순현이라는 지역으로 소가 현으로 높아져요. 높아지게 되면서 지방관도 파견해주고요. 자, 그러니까 망이망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줬네. 난 일으킬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밀란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스탑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근데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무신정권이 크게 후회를 해요. 엄청 후회를 해. 왜냐? 공주명학소에서 난을 일으켰다고 현으로 승격을 해줬더니 다른 향부곡소 지역도 무슨 일이 날까? 그치. 나도 죽은 주현 되고 싶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거야. 실제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무신정권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충수년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다시 소로 돌리면 좀 거시기 하겠죠. 그러면서 이 망이망소이에게 마치 상을 줄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구라를 친 다음에 이 망이의 어머니와 부인을 납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이망소이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면서 다시 난을 일으키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신정권은 니네 좀 대든다.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충순년을 다시 공주 명학소로 낮추게 되는 거고요. 결국 여기에서 이제 참지 못한 망이망소이가 다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연히 이때는 무신정권도 난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무신들 싸움 잘해요. 무신이잖아요. 무신. 자연스럽게 이걸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이망소의 난은 성공할 듯 했으나 자연스럽게 실패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난이에요.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두 개의 난 중에 하나야. 왜냐? 이 사건을 계기로 향부곡소라는 지역이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현으로.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계기로 그래, 우리가 왜 향부곡소로 계속 살아야 되느냐. 우린 향부곡소로 살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저항하고 항의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향부곡소의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망이망소의 난을 계기로 해서 고려사회 안에서 향부곡소라는 지역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요점에서 공주명학소의 난, 망이망소의 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영향으로 고려 뒤에 등장하는 조선시대에는 아예 향부곡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은 오히려 지방제도가 고려보다 쉽거든요. 똑같아. 차별 없이 똑같이 관리를 한단 말이야. 요런 점들이 망이망소인 안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조금씩 밀란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앞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러한 난이 많았던 시기는 성립기. 성립기에 아직 이제 감시 통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난이 많았는데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난이 줄어든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안정기에도 난이 있기는 있었어요. 예외에 해당하는 난.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난입니다. 바로 만적의 난인데요. 특히 이 만적의 난은 안정기 시기에, 즉 최씨 집권기에 일어난 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 적혀있듯이 천민, 노비 세력에 의해 일어난 반란이라는 점도 이색적입니다. 그래서 노비들 사이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만적의 난인데요. 자, 어쩌다가 이런 사건이라느냐? 사실 이 만적은요, 그냥 노비가 아니에요. 만적의 주인이 어마무시한 인물이었거든요. 바로 이 만적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충원의 노비였다라는 거지. 최충원이 가지고 있던 개인 노비가 바로 이 만적이라는 놈이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 만적이
노비계에서 나름 인싸야. 주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노비들이 이제 만적을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니까 자연스럽게 만적은 어디서 활동할까? 어디서 일을 하고 살까? 최충원이 사는 곳이겠죠? 최충원은 최고 권력자예요. 고려 어디서 살까요? 그치, 최고 권력자는 당연히 수도에 있겠죠. 바로 개경 지역에서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개경 지역의 노비들이 웬만하면 이제 만적들하고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인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든가, 개천에 빨래를 하러 간다든가, 뭐 아무튼 힘쓰는 일 하러 간다든가 이럴 때 만적이 이제 동네 노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노비라는 건 얘들아, 인간이 아니거든요? 노비는 물건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비들 삶이 굉장히 힘든 거죠. 요즘도 막 갑질이니 뭐니 솔직히 개념 없는 놈들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구나. 개념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막 갑질하고 못되게 구는 경우 많잖아요. 막 드라마라든가 뉴스라든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얘들아 무신정권 때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야. 그치? 얼마나 이상한 놈들이 많았겠어. 그 상황에서 사람도 아닌 노비에게 제대로 대해주는 사람들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그치,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비들이 모였다면 이제 주인 뒷담 같은 거 까면서 나름의 스트레스에 푸는 거야. 오늘은 우리 주인이 뭐 날 채찍질했어. 오늘은 우리 주인이 내 엉덩이 만졌어. 오늘은 우리 주인이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만적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한이 많다라는 거지. 아니 근데 얘들아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니? 특히 만적이 주인이 그래서 그거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니 시대가 변했지 않느냐. 실은 우리랑 같은 노비 출신인 사람들도 무신 최고 권력자가 되는 시대. 실은 이 최충원 앞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그치. 이유민, 이유민. 아니 노비 출신도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왜 우리는 매 맞고 막 성희롱 당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 세상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니? 이러면서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왕후장상.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시대 가장 높은 신분들이거든? 왕, 말 그대로 왕. 후가 제후라고 해서 일종의 왕족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장자가 장군, 상자가 재상. 그래가지고, 아니, 뭐 왕이 될 팔자, 장군이 될 팔자, 재상이 될 운명, 이런 것들이 따로 있겠는가? 누구나 이제 실력만 있다면, 힘만 있다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라고 어찌 이대로 그냥 괴롭힘만 당하면서 살 것인가? 갑자기 이런 명연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만적하면 가장 유명한 명언이거든? 우리도 해석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말이에요. 노비가 참 대단해요.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뭐 이걸 이제 우리 교과서 풀어서 써놨거든 얘들아. 장군이나 재상의 운명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약간 이런 논조가 나오면 무조건 만적이 했던 말이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내 신분을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내 신분을 더욱 높이고 싶다라는 신분 상승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요 점에서 굉장히 만적의 나는 엄청 대단한 난이다. 노비가 시대가 시대니까만큼 왕이 왕인 거, 귀족이 귀족인 거, 노비가 노비인 게 너무 당연한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근데 그걸 뒤엎으려고 했다라는 건 상당히 아이디어가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해도. 그래서 이 만정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많아.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안정기 시기에 일어났던 천민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난이고요. 아무 지역에서나 일어난 게 아니라 무려 수도에서 일어난 난이고요. 그쵸? 노비 따위가 이런 명연설을 했다라는 것도 유명하고요. 심지어 신분을 뒤엎으려고 했어. 요런 점들도 굉장히 시대적으로 엄청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만적의 난은 이렇게 일어났으나 안타깝게도 이 내부에 배신자가 나오게 되면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에 얘네가 다 수장되거든요. 보따리 이제 쌓여가지고는 그 예성 강바닥에 버려지게 되는데 뭐 어쨌든 끝은 불우했으나 여러 가지로 목표나 성격이나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건. 요렇게. 그래서 망이망소에는 향부곡소가 사라지게 되는 것, 만적에는 요렇게 이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